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조용히 계세요. 침묵하세요. 비트코인 투자자 납치, 고문, 타깃될 수 있다. 사토시 랩스 창립자가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경고를 했었죠. 조용하시라. 그냥 다 팔았다고 하시라. 아는 척도 하지 마시라. 그 대신 비트TV 영상은 누구에게 좀 전달을 해달라. 농담이고요. 더욱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만심이 아니고 자신감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암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 지인들도 제가 암호화폐에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암호화폐 유튜버라는 건 더더욱 모릅니다.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세상 일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자랑하지 마시고 좋아요 좀 누르시면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노출되진 않았지만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 이런 데서 XRP를 많이 샀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SBI가 관련이 돼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게 국내 은행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내 은행 자본, 투자가 일본 자금이 많이 유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씩은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암암리의 그 작업들은 계속 진행이 됐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떳떳해질 날이 다가왔죠. 소송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비밀 장부, 비밀 거래를 했던 장외 거래, OTC 거래, 자, 이런 데이터들이 노출될 겁니다. 어쨌든 XRP는 어떤 형태로든 실생활에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 아젠다가 아니라, 저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젠다가 아니라 WEF의 아젠다예요. 결국 노출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요새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몫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그들의 전쟁이 돼버렸다. 우리들은, 개미들은, 양떼들은 조금 갖고 있어서 오르는 걸 아주 기뻐하겠지만 거래들은, 행님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걔네들은 얼마나 큰 돈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넘어가 버렸어, 걔네들한테. 그리고 행님들의 요구 조건은 XRP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 뿌려져 있는 돈들을 흡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면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선구자가 돼야죠. 이꼴 저꼴 다 보셨잖아요. 400원대도 봤는데 뭔들 못 보겠어요. 어쨌든 1700건 이상의 은행 계약, 요 모드를 공개하면 XRP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알 수 없음. 이 지갑으로 이동했던 모든 XRP가 결국 금융기관에서 가져갔을 거라는 예측을 했잖아요. 제 말이 딱 맞잖아요. 리플의 1700개 NDA에 주목하라. 기밀, 유지, 협약. 내가 XRP 샀다는 거 이야기하지 마. 모른 척 해줘야 돼.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계약이죠. 소송 중인 회사의 자산을 사 모으고 있었다? 이거는 충분히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그냥 개인이 아니라 민색을 살펴야 되는 기관에서 그랬다면 더더욱 문제가 생기겠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계약들이, 1700개의 계약들이 스스로 노출을 할 거다. 그들 또한 스스로 노출하라고 하겠죠. 깨끗한 놈을 산 거다, 저점을 잡았다, 얼마나 자랑질을 하겠어요. 그래야만 또 XRP가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게 되면 그들 또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XRP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라는 보도가 뜨면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들도 쟤들이 산 게 뭐야? XRP가 뭐야? 이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정보 공개가 된다는 거죠. 비밀이라고 명하지 않고 기밀이라고 표현을 했던 건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노출이 될 건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노출이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강력한 한방은 연준이죠. 연준에서 XRP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FPC
패스트 페이먼트 컨실 더 빠른 결제위원회 2013년 2015년 리플랩스 태스크포스 참여 뭐 이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했습니까? 갖고 있겠죠. 안 그래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금리, 통화량, 환율 그 모든 정책을 시행하고 배포하고 공사치고 전략을 세우고 달러를 흡수하고 핵님들의 기관인데 이곳에서 노출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난리를 치겠죠. 근데 그 시간이 임박한 것 같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제 에피소드는 자, 리플이 주요 금융기관들과 비밀스럽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었다. 특히 리플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체결한 1700건 이상의 비밀 유지 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공고히 했었다. 이제 뭐 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밀 유지 계약에는 은행, 기술기업 그리고 기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기술기업은 뭐 빅테크 기업이겠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제가 두어 번 정도 이야기했지만 빌 게이츠와 리플과의 관계도 꽤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모르겠습니까? 그지 같은 돈인데 행님들의 돈인데 나오죠. 그래서 기술기업, 기타 기관 이를 통해 리플은 XRP를 금융 시스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리플은 이러한 협약을 활용해서 XRP가 민감한 정보 유출 없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리플은 이제 더 이상 법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으므로 많은 분석가들이 리플이 마침내 기밀 유지 계약이 포함된 일부 거래를 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 이렇게 해서 리플이 그 기밀 문서를 노출한다면 3개월 안에 5달러에서 8달러 사이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 기관, 은행,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XRP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땅에 돈지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쌀 농사를 짓든 벼농사를 짓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XRP가 무서운 도구라는 거예요. 이유 있는 합당한 투자라는 거죠. 3개월 안에 5달러에서 8달러지만 3개월 안에 50달러에서 8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도구 RLUSD, 스테이블 코인 요거랑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가능한 도구고요. 되게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지만 공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고 2개 더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 상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은 갖고 있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들이 눈먼 돈들이 그냥 은행에 쌓여 있습니다. 이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우리야 뭐 100배, 1000배, 만배를 요구하지만 진짜 있는 사람들은 2배, 3배 정도 나온다면 개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돈들이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가장 가까운 시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장외 거래, OTC 거래를 통해서 XRP를 가져갔던 모든 핵님들의 기관에서 XRP를 갖고 있다는 브로드캐스팅. 그건 각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미 정부도 마찬가지죠. 연준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사가 뜨게 되면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돈방석에 앉겠죠. 소리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숫자 노름에 낚이지 마시고 무언가를 생각했다면, 무언가를 꿈꿨다면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궁둥이를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XRP를 통해서 비트TV를 통해서 궁둥이 딱 손가락 키울 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